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보셨을, 사용해보진 않았더라도 어딘가에서 많이 봐온 이 비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료 효과를 직접 느껴볼 식물은 천사의 눈물로 준비했어요. 천사의 눈물 키우는 방법도 함께 슬쩍 알아볼 거예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화분에 꽂혀있는 이 비료를 많이 봐왔는데요. 솔직히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형 마트나 생활용품 판매점만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비료라서 그런지 많은 매체에서 이 비료의 장점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비료를 사용한 후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성장 관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앰플형 비료는 직접 화분을게 꽂아두고 사용하기도 하고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질소, 꽃과 열매를 탐스럽게 해주는 인산, 뿌리 건강을 책임지는 칼륨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원액이 뿌리에 직접 닿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고농축의 양분을 함유하지는 않습니다. 비료를 과다하게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비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천사의 눈물입니다. 이 천사의 눈물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사방팔방으로 잘 퍼져나가는 지피식물 중 하나예요.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좋은 식물로 생각되어 선택해보았어요. 현재 영상의 시점은 2024년 1월 22일이에요. 천사의 눈물은 봄이 되면 여느 꽃시장을 가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추운 겨울이어서 그런지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으로 2포트를 주문했습니다. 뭔가 줄기도 땅딸막하고 예쁘지도 않고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3달 정도 키우면 이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풍성해 보이는 이 천사의 눈물도 처음에는 딱 이 모습이었어요. 따로 흙을 가리지도 않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아무 흙이나 사용해도 좋아요. 저는 실험을 위해 비료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무비상토를 사용해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습을 피하기 위해 토분을 사용합니다. 토분에 비료 성분이 없는 무비상토를 조금 깔고 화분에서 뽑아낸 천사의 눈물을 집어넣습니다. 뿌리가 꽉 찬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뻗지 않아서 흙이 깨지기도 해요. 떨어진 흙은 놔두고 뿌리가 자라난 부분까지만 화분에 얹어줍니다. 남는 공간에 무비상토를 채워주고 흙을 다져주면 분갈이는 완료해요. 흠뻑 물을 주면 실험 준비 끝인데 상토를 오랜 기간 보관해 두었다 보니 바짝 말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토가 물을 다시 흡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을 바로 흡수하지 못하고 둥둥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화분이 깊게 담길 수 있는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저면 관수를 해주면 좋습니다. 워낙 강건한 식물이기 때문에 무비상토에 심었더라도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하긴 할 거예요. 한 화분은 그대로 물만 주면서 키워보고 다른 화분은 앰플 액비를 꽂아두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천사의 눈물을 잘 키우는 팁을 드리자면 화분 흙이 바짝 마르는 일이 없도록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정말 잘 성장해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지만 너무 빛이 부족한 경우 웃자라기도 하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아래에 두고 기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두고 그대로 키우기만 하면 잎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틈틈이 화분을 돌려가면서 모든 방향에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예쁘게 자랄 거예요. 고기가 풍성하지 않을 때에는 물조리개를 사용해 물을 줘도 되지만 어느 정도 풍성해진 경우 위에서 물을 줄 땐 정말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칫 샤워기에 센 물살로 물을 뿌리게 되면 줄기들이 폭삭 주저앉아서 예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풍성하게 자란 천사의 눈물은 넉넉한 물받침을 사용하여 항상 물에 잠겨 있을 수 있도록 항시 저면 관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모습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2일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눈물 포트를 심은 지 정확히 3주가 되는 날이에요. 사실 그동안 전혀 자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기록을 안 남겼는데 3주 전 영상이랑 비교해보니 그래도 많이 자란 게 보이네요. 액비는 2cm 정도 흡수가 되었어요. 액비를 꽂아둔 천사의 눈물이 전체적으로 새 잎들이 풍성하게 돋아났고 그냥 심어둔 천사의 눈물은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새 잎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직은 액비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심을 당시 뿌리를 털어낼 때 차이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둘 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을 테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거리대에 걸어 키우고 있는 천사의 눈물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습니다. 물받침 아래에까지 줄기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3월 4일의 모습입니다. 식재 후 정확히 6주가 지났어요. 사실 저는 맨날 봐서 큰 변화가 있는 건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 확실히 풍성하게 자란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액비를 꽂아둔 천사의 눈물은 이제 화분 전체가 찰 정도로 빼곡하게 성장을 했고요. 액비를 주지 않은 천사의 눈물도 조금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화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료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일주일 전에 이 액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액비가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 꽂았을 때는 위에 공기층이 없다 보니 압력이 낮아 액비가 천천히 흘러나오는데 반 이상 액비가 흘러나오고 나서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냥 후루루 흙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을 준 뒤 새로운 액비를 꽂아주었습니다. 바로 꽂으면 또 찔끔찔끔 나올 것 같아서 3분의 1 정도는 직접 뿌려주고 원래 꽂아두던 자리에 꽂아뒀어요. 거리대 천사의 눈물도 엄청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4월 1일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눈물 식재 10주차가 되었어요. 이제는 비료를 준 것과 안 준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영상엔 안 나오지만 8주차 때 비료 하나를 더 꽂아주어서 총 3병을 사용했어요. 액체 비료를 준 천사의 눈물은 줄기가 화분 아래로 많이 자라 내려왔습니다. 밑부분도 줄기가 무성해져 무거워지다 보니 살짝 꺼진 느낌도 들고요. 반면 물만 주고 키운 천사의 눈물은 이제 화분 표면을 모두 덮었습니다. 비료를 준 것에 비해 줄기가 듬성듬성해 보이긴 하지만 건강하기는 해요. 나란히 놓고 보니 잎의 색감에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오늘 4번째 비료를 천사의 눈물에 3분의 1 정도 뿌려주고 다시 꽂아주었어요. 이 비료를 다 먹으면 마무리 영상을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잉 화분에 심어놓은 천사의 눈물은 이제 풍성함을 넘어 치렁치렁해졌습니다. 3월달의 모습이 가장 단정하고 예쁜 것 같아요. 줄기들이 많이 자라고 화분을 자주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 꼭 머리에 새집 찐 것처럼 들쭉날쭉 자랐어요. 그래도 너무 잘 자라주어서 기특합니다. 4월 15일의 모습이에요. 액비 실험은 여기에서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12주, 총 3개월에 걸쳐 천사의 눈물을 심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화분마다 노랑 액체 비료 하나씩 꽂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분이나 효과가 더 좋은 비료들이 많지만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가성비가 좋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랑 액체 비료의 최대 단점인 압력으로 인한 후반부 비료 과다 주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점은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식물 집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물 2리터에 액체 비료 1병을 섞어서 식물에게 물 줄 때마다 주면 역시 효과가 좋다고 해요. 비료 실험 영상이었지만 천사의 눈물도 베란다에서 키워보니 너무 예쁘고 잘 자라더라고요. 천사의 눈물도 한 번씩 꼭 키워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